미국 자동차 노조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이 일제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등 3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해서 동시에 파업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밤 자정이 지나자 자동차 회사 노동자들은 피켓을 들고 일제히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난밤 늦게까지 진행된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미국 자동차 노조가 본격적으로 파업에 나선 것입니다. 포드와 GM, 스텔란티스 등 3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해서 파업이 시작된 것인데요. 세 회사 모두를 상대로 해서 파업에 들어간 것은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처음입니다. 션 페인 노동조합 위원장은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창피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동차 회사들이 스스로를 가족이라고 부르려고 하는 노동자들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파업을 벌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초의 임금을 46% 인상해달라고 내세웠던 노동조합은 올해 18%를 포함해서 향후 5년간 36%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들어도 엄청난 급여 인상률인데요. 생계비 수당과 연금, 퇴직자 의료보험 등을 포함해서 금융위기 때 사라졌던 혜택들도 회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동차 회사들은 인상률을 9%에서 최고 20%까지 높여주겠다라고 했지만 다른 요구들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기업을 포함해서 다른 회사들에 비해 임금이 높은 편인데도 회사가 제안한 수준보다도 더 많이 주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오르면 자동차의 가격도 오르게 되고 다른 물가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의 실망을 이해한다며 공감을 표현했는데요. 자동차 회사들이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수익을 노동자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 경영자로서는 정말 머리가 아픈 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동차 산업은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약 3%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입니다. 전문가들은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이 만약 열흘간 파업을 하게 된다면 약 56억 달러, 하나로 7조 원 이상의 경제 손실이 따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은 일단 부분 파업으로 시작하면서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인 UAW가 디트로이트 빅3 공장에서 동시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9월 14일 션 페인 UAW 위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3대 업체가 같은 시점에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디트로이트 빅3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계에서 간판 역할을 하는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를 가리켜 부르는 말입니다. 이번 부분 파업에 따라서 포드의 브론코, GM 쉐보레의 콜로라도, 스텔란티스의 지프 랭글러는 생산이 일시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파업에는 노동자 12,70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파업 대상지는 미시간주 웨인에 위치한 포드, 브론코 공장과 오하이오주 털리도에 있는 스텔란티스 지프차 공장, 미주리주 웬스빌의 GM 픽업 트럭 조립 공장으로 자동차 회사로서는 수익성이 큰 공장들입니다. 앞서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인 UAW는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하면서 시한을 9월 14일로 못 박았었는데요. 노조 측 파업 선언이 뉴욕 증시 장 마감 후에 나오면서 빅3 자동차 기업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션 페인 노조위원장은 하루 전인 지난 9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면적인 파업을 단행하지는 않겠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행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단계적인 파업 확대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어떻게 되던 간에 파업의 여파가 빅3 자동차 회사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UAW는 앞으로 4년간 최소 40%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최대 20%를 제시해서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또한 노조는 전기차 생산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의 실업 문제에 대해서 경영진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비현실적인 요구라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이제 전기차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기존 내연기관차 공장의 노동자들이 상당 부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에 대비해서 이번 UAW가 미리 안전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트로이트 빅3 기업은 전기차 사업 전환에 투자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올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선 바 있습니다. 9월 14일 GM은 노조 측 말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1000억 달러가 넘게 드는데 이는 회사의 시가총액 463억 달러의 2배를 넘어선다라고 하면서 이번 파업에 큰 실망을 했지만 계속해서 선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M은 올해 3월 미국 현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과 근속연수 2년이 넘은 해외 근무자에게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까지 근무자 약 5,000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날 포드 경영진도 노조 측 제안에 따르면 인건비가 2배로 늘어나게 되어서 테슬라 같은 노조가 없는 경쟁사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드는 전기차 전환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자 올해 6월 들어서 전기차 사업부 인원마저 줄이게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악수를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텔란티스도 즉시 비상체제에 돌입하면서 적절한 구조적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언급했는데요. 노동조합과의 갈등은 쉽게 정리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존 페인 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요구가 자동차 회사들에게 많은 비용을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동차 회사들의 임원 급여는 노동자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고 자사주 매입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특성상 주주를 우선시해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해왔는데요.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동자들이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독일계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업체마다 수익이 주당 4억 달러에서 5억 달러가량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만회할 만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파업이 3주 이상으로 연장되면 기업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이 없는 테슬라를 비롯해 일본 기업인 도요타와 혼다, 독일계 회사인 메르세디스 벤츠 등 미국에 공장을 둔 자동차 업체들은 반사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생산한 차량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본다면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이라는 거죠. 업계와 월가에서는 이번 파업이 상징적 차원이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치닫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샘 피오라니 오토 포캐스트 솔루션스 생산 예측 담당 연구원은 이번 부분 파업은 실제 피해를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에 가깝다라고 하면서 파업 이후 일주일간 차량 24,000대의 생산이 중단되겠지만 소비자는 충분히 기다릴 여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집계 업체인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의 털리더 소재 파업지가 일주일 동안 폐쇄하게 되면 기업 수익은 3억 8천만 달러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91분 이상의 지프차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길어지지 않으면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UAW가 보유한 파업 기금은 약 8억 2,500만 달러인데요. 빅3 업체의 현금 유동성이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파업 기금 액수가 작아서 장기간 파업을 이어가기에는 노조 측 부담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 재도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연방 보조금 수십억 달러 지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어 온 UAW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중심 성장 전략은 UAW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UAW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전하기도 했는데요.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해서 내가 당선되면 광기의 산물인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전환 정책을 폐기하겠다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노동자 표심이 필요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파업 사태가 길어질수록 재선에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노동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이번 파업에 반사 이익을 얻게 됨과 동시에 치열한 치킨 게임의 마지막 승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이미 큰 흐름이 되었고 파업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노동조합의 요구를 일부 수용함에 따른 비용 증가도 결국 전기차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슬라 전기차의 상대적인 가성비는 더욱 높아지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출시와 이를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 서비스가 출시되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시장에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의 말처럼 전기차 기업을 이끌고 있는 테슬라와 리비안이 이번 파업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